그리고 그때까지 나는 이런 줄은 몰랐다. 엄마의 따스한 손길에 나타난 주름의 의미를, 가족들의 사랑을, 친구들마다 친근감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의 방식과 차이를, 때로는 서로에게 번지는 다툼의 효과를, 정겨운 지인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맑은 눈으로 바라보아야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하여 행복한 자신을. 이상하게 글로 적을 땐 어색했는데 정성 들여 진심으로 읽으니까 온몸의 전율이 감돈다. 그러고 보면 행복과 불행이라는 두 개념은 어느 한 가치의 양면성을 대변하려던 건 아니었을까? 그건 마음가짐일 것이다.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 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좀처럼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일상 속에서 실제로 나는 많이 지쳐 있었다. 수없이 도망쳐 나왔다. 공허감을 일시적으로 없애줄 쾌락에 의존한 집착을 진정한 사랑으로 착각하기도 했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진실로 나를 아껴준 사람들의 정성을 그릇된 편견으로 오해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실수투성이었다. 나는 애써 잊으려고 잠을 청하다가 꿈속마저 장악한 그들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보는 형벌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저리 가 하는 표정으로만 일관하던 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뉘우치자 한때 자주 접한 걱정 어린 애절한 목소리가 기적처럼 들려왔다. 그랬어? 라고. 비록 꿈이었지만. 지나간 과오는 성찰로 용서를 구한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물 흐르듯 돌아가는 부정적인 사고를 나약한 정신으로 감당기에 무리였다. 다만 그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께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겠다. 그들의 상처란 내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겪지 않았을 지극히 의도적인 것이었을 테니까 말이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모두들 제각기 어디로든 돌아갔다. 머무를 곳에 있다는 건 적어도 나와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떠나지 않으려고 계획한 예정이 예상처럼 물거품이 돼버리고 이 모든 패배가 나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는 잠자코 머뭇거릴 수만은 없었기에 나는 떠나야 했다. 나약한 나로부터 우선적으로. 어쩌면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세상이 당장 내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었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나는 전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딪혀야 날아오를 수 있는 공처럼, 압축해야 튕겨오를 수 있는 스프링처럼 도약의 시기를 앞두고 나는 굳세게 결심한다. 잘해보자. 잘해보자. 혼돈을 재료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어느 종교의 신에 대한 전설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방황으로 얼룩진 과거는 여기까지다. 다시 말해 여기서부터다. 불타오르는 투지로 도전할 희망찬 미래는 봄이 되면 돋아나는 새싹처럼 그동안 겪은 경험을 기반 삼아 새롭게 한 인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초중고 때의 친구들, 대학교 선후배와 친구들, 사장님과 편의점 식구들, 그 외 여러 곳에서 함께한 지인들을 만나면서 나락으로 추락했던 자신감을 급속하게 회복했다. 이름을 일일이 다 적어주고 싶지만 행여 까먹고 실수를 범할까봐 이렇게 적고 감사를 드리겠다. 9월 7일, 이제 떠나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가슴 한구석에서는 왠지 모를 아쉬움이 복받친다. 아, 망설여진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겠다. 흥분으로 요동치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주문을 건다. 버릇처럼 큰 선택을 할 때마다 하는 그 말. 나는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일시적인 대명사일 뿐이다. 자그마치 수백 건에 달하던 응원의 댓글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곧장 군대는 나에게 살아있는 한 인생에는 밑바닥이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뼈저리고 소스라치게 일깨워 주었다. 발 디딜 곳 없이 오로지 끝없는 추락만 있을 뿐. 그리하여 나는 그곳에서의 모든 고통에는 군생활 기간만큼의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일념으로 언젠가 반드시 끝날 그 고통에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로 했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것들, 실은 곁에서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결코 누리지 못했을 소중한 내 삶을 감사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나 할까? 따라서 흔히 훈련병 시절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들 장난 섞인 목소리로 잔뜩 약을 올리곤 했지만 나는 차라리 그걸 다행이라고 여겼다. 그만큼 발전할 시간이 주어진 셈이라고 믿었으니까. 발전이라고 한다면 한계를 뛰어넘는 일,
그렇지만 그런 고된 훈련 가운데서도 쉼을 쉴 수 있을 정도의 쉬는 시간은 있다. 어느 날 분대장은 나에게 다가와 틈틈이 무얼 그리 수첩에 적느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뭐라도 쓰지 않으면 마음이 금세 너무 답답해진다고 대답하였던가? 아직까지 보관 중인 신병 훈련을 수료했던 이기자 부대와 전입 후 702 특공연대에서 받은 두 수첩에는 이런 글귀들이 적혀 있다. 1. 겸손함이란 자신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임으로써 자신도 따라 올라가는 처세술이다. 2. 매일마다 들려오는 일상의 소리에 무턱대고 반응하지 말고 잠시만 침묵하고 경청한다면 적어도 섣불리 범함으로써 후회로 남게 되는 말로 인한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어느 한 일에 전념하고자 할 때에는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그 일만을 최우선으로 염두해야 비로소 그 이전에 계획한 성과를 이루거나 그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선을 다했지만 부득이하게 실패를 한다면 동트기 전 산 정상에 올라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것이다. 그때가 바로 실패를 딛고 일어설 오늘의 시작일 테니까. 4.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을 때 그 관계가 무난하게 유지되기를 바란다면 가장 먼저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그로 인한 어떠한 실망이라도 감수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깊은 배려가 아닐까 한다. 5. 마음의 균형을 잃고 좀처럼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소유한 무엇이든 내려놓아라.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집착들이 당연하게 행복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6.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전부 다 맞는 상상보다는 하나라도 틀리지 않으려는 각오가 더욱 먼저인 순서이지 않을까? 7. 인생이 바다라면 꿈은 항해할 때 필요한 나침반이겠다. 왜냐하면 수많은 항로 중에서 저마다 선택한 목적지로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로 안타깝게 꿈이 없는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린 난파선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꿈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8. 나는 내가 실패한 원인을 주변에서 찾지 않기로 했다. 그러다가 자칫하면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내가 찾으려던 실패한 원인보다 세상을 향한 원망이 앞설 테니까. 다짐하건대 나는 앞으로 주변이 썩었다고 핑계대지 않겠다. 일단은 잘 썩고 봐야 하는 것이다. 잘 썩은 거름에서 자라난 식물일수록 뿌리를 깊숙하게 뻗어내리고 가지를 꼿꼿하게 고추 세우며 이파리를 무성하게 돋아나게 하고 꽃을 아름답게 피어 올린다. 단 한 번도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자라나는 식물이 있을까? 이와 마찬가지로 단 한 번도 세상의 풍파에 고통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따라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아니었을까 싶다. 성장하는 것은 아픈 것이라고. 9. 가을에도 대낮이면 떼약볕이 내리쬐는 강원도 화천의 무더운 기온을 무릅쓰고 굵은 땀방울을 뚝뚝 흘려가면서 숨차기의 뛴걸음을 통해서 교회로 가는 비탈진 산길 양옆으로 아름드리 줄지어 들어선 가로수의 그늘 안에 발길을 내딛기 직전까지 나는 내게 드리운 그늘이라는 낱말이 지닌 의미가 단지 어둡고 부정적인 줄로만 알았다. 고등학교 학창시절 내내 주위에서 숱하게 듣곤 했던 그늘진 사람이라는 표현이 당시 고집스럽게 책만을 친구로 삼던 나를 두고 정확하게 겨냥했던 뚜렷한 비아냥이었기 때문이었다. 그저 나는 비교의 대상이 되기 싫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탈했고 한편 내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걷고 있었던 것뿐이었는데 말이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그늘의 시원함을 만끽하고 있는 나는 이제 그들을 향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누군가에게 그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종교 행사 시간이었던가? 죽도록 힘든 훈련에 지쳐 하루하루가 기적처럼 흘러갔던데 누군가 나를 지켜준다는 안도감을 위기의 순간마다, 그러니 거의 매일같이 받았다. 그러던 중 도착한 교회에서 때마침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세례를 받은 나는 다시 그분을 믿기로 결심하려다 순간 알고 보니 놀랍게도 그날은 나의 21번째 생일이었다. 10. 저 멀리 보이는 산으로부터 내가 자리한 들판 쪽으로 점차 심하게 나무들이 흔들리고 낙엽들이 떨어지자 비로소 거센 강풍이 세차게 내게로 돌진했다. 곧장 소름이 다닥다닥 돋아나면서 온몸이 자동적으로 부들부들 떨렸고 이대로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어서 일단 밖보다 그나마 덜 추운 양쪽 바지 주머니 속에 두 손을 깊숙이 찔러 넣었다. 3편에서 계속됩니다.